일단 뭐 기본적인 거죠. 워밍업 좀 하죠. 여기. 자, 성명 필드를 오름차순 정렬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선택. 자, 정렬은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 기능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문자 요만큼 데이터 탭에 우리 요 기능을 통해서 하려고 합니다. 요 기능. 그리고 정렬창이 이렇게 나타나면 열 필드를 이야기하고요. 정렬할 필드가 성명, 값, 문자 값 기준으로 오름차순, 내림차순, 사용자 지정 목록 보이시죠? 세 가지. 오름차순. 그리고 내 데이터 메모리 표시 나가 중복된 항목 제거해서 설명드렸죠. 필드명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빠져 있습니다. 기본 값으로 확인. 그러면 가나다 순으로 이렇게 정렬되어 있다. 이때 다른 거 할게요. 요건 요 서식은 설정하지 마세요. 저 혼자만 하겠습니다. 요 서식은 저 혼자만 하겠습니다. 자, 사원번호 필드를 주는 내림차순 정렬하겠다. 자,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이용하는 기능이고, 모르진 않겠죠? 데이터의 정렬. 기존에 있던 정렬을 치우시고요. 자, 따라옵니다. 확인 단추 누르시면 이게 변화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이름 성명이 오름차순되어져 있는 저 형태가 다시 기본 원래 있던 형태로 돌아가느냐? 아니요.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이래. 머물러 있다. 데이터 유자 정렬 창을 여시고 그리고 방금 기존에 있던 기준을 치웠죠. 없죠. 없으면 기준을 여러분이 추가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열 필드, 사원번호 필드에 대해서 숫자 값 기준이고 내림차순 정렬하겠다. 그리고 확인하시면 이렇게. 자, 아까 사장이사 부장 과장이 치든 뭐 대리사원 뭐 요거는 어떻게 하느냐는 부분인데 지금 데이터 가지고 설명드리면 영업 3부, 영업 1부, 영업 4부, 영업 2부 순으로 정렬하려고 합니다. 이게 만약 사전에 등록되어 있다면 이건 오름차순도 내림차순도 아니겠죠. 그럼 이런 건 어떻게 할 것이냐. 즉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선택, 정렬. 자, 기존에 있던 정렬 기준을 변경하셔도 되고요. 설명 필드 문자값 기준이고 이것도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사용자 지정 목록 내가 만들어 쓰겠다. 그러면 사용자 지정 목록 창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화면에. 그리고 사용자 지정 목록이라는 이 부분에 등록이 되어져 있어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뭐 있든 없든 없다고 가정하고요. 새 목록 클릭하면 오른쪽에 목록이 깜빡깜빡하고 그릴 거고요. 영업 3부 입력하시고 잠깐 대기. 오타 조심. 입력하시고 대기. 자, 입력 다 하셨어요? 자, 그러면 밑에 잠깐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목록 항목을 구분하려면 지금 요걸 구분은 엔터키를 누르십시오. 엔터. 나머지 작성. 오타 조심하시면서. 영업 1부, 영업 1부 엔터, 영업 4부 엔터, 영업 2부. 그리고 방금 제가 이 목록이, 이 기준이 사용이 되어지려면 여기 등록이 되어야 돼요. 그게 추가입니다, 추가. 추가. 그리고 나가실 때 그냥 나가시면 되는 게 아니라 이걸 선택하고 나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직접 만든 것들은 뭐 물론 위에 건 내가 만든 건 아니지만 어쨌든 만들어져 있지만 어쨌든 이런 내용들은 지울 수도 있습니다. 수정도 가능하고 선택해서 어쨌든 나갈 때 이 기준으로 정렬하겠다라고 의사 표시가 되어져 있어야 되니까 선택, 확인 하면 요 순서대로 정렬하겠다. 그리고 확인하시면 이렇게 그러면 행 전체가 움직이는 거 보이세요? 내 코드 전체가 움직이는 거 그거 확인하시라고. 자, 그다음 이제 여기까지는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인데 자 예를 들어서 이건 이거 자, 소형차 필드 셀색. 셀색이라는 건 서식이잖아요. 뭐 다르게 표현하면 채우색, 우리 백인색,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걸 이야기하는 건데, 이런 서식을 이용해서 정렬이 가능합니다, 실제. 자, 데이터베이스 선택. 아마 처음 듣는 이야기일 가능성도 많이 있을 것 같고요. 뭐 이미 기존에 저 시험 준비를 해보신 분들은 뭐 알고 계실 것 같고.
자, 정렬. 기존에 있던 내용을 변경. 그렇지. 이번에는 데이터, 즉 문자 데이터, 숫자 데이터, 뭐 아니면 날짜 데이터 이런 데이터가 아니라 서식입니다. 서식. 그러니까 셀색, 채우색 데이터 아니면 글자 색깔, 색깔을 이용해서 즉 서식을 이용해서 서식 저기 정렬도 가능하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소형차 영역에 있는 색깔은 무슨 색깔이 있죠? 흰색깔 아니면 색깔이 없는 경우입니다. 채울 색깔이 없는 경우하고 노란색 계열의 색깔. 그러면 이 색깔을 오피스 제품에서는 이 색깔 값을 어떻게 표시하냐면 RGB 색깔 값이라 해서 이렇게 표기합니다. 마우스 포인트 올리시면 이렇게 RGB 가로 열고 숫자 콤마 숫자 콤마 숫자 가로 닫고 저 숫자의 값은 0부터 255까지의 값을 가지고요. 맨 앞에 있는 숫자 값은 빨간색을 이야기합니다. 레드. 그 다음 가운데 있는 숫자 값은 그린. 그 다음에 블루. 그래서 RGB 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약자를 따서. 혹시 그러면 레드 255, 그린 255, 블루 25, 255는 각 자기가 가지는 색깔 다 사용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용도를. 그럼 저 세 가지 색깔을 다 섞으면 무슨 값이 될까요? 무슨 색깔이 될까요? 검정색 아닙니다. 컴퓨터는 빛의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세 개의 빛을 내 눈에 붙이면 밝아서 못 봅니다. 흰색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다시 레드 제로, 그린 제로, 블루 제로 이 세 가지 색깔을 다 섞으면 빛의 색깔이라고 했죠. 제로라는 건 빛이 없다는 얘기죠. 검정 색깔을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저걸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왜냐하면 시험은 이렇게 줄 겁니다. 요 값을, 색깔 값을. 그럼 거기 해당되는 색깔 값 확인하시고 클릭. 그러면 요 노란색 계열의 색깔은 크기가 있어요. 이 두 개를 비교하면 어느 게 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고요. 대답하시면 이상한 사람 이야기 듣습니다.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크기 값을 색깔에 대한 크기는 비교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이 내용은 모아서 위쪽에 두든지 아래쪽에 두든지 모아서 그 레코드를 위쪽에 두든지 아래쪽에. 이해됐습니까? 시험에 여기까지. 그럼 지금 여기까지는 조건이 한 개잖아요. 조건이, 이제 정렬해야 될 기준이 하나밖에 안 했잖아요. 그럼 두 개 이상도 할 수 있겠죠? 자, 그게 이제 교재에 있는 내용입니다. 교재 180페이지 교재로 가겠습니다. 정렬 일시트에 대하여 다음의 지시사항을 처리하시오. 정렬 기능을 이용하여 부서명 기준으로 오른차순 정렬하고 동일한 부서명일 경우에 중형차 셀 색이 RGB 183222232인 값을 위에 표시대로 정렬하죠. 정렬 기준이 두 개입니다. 내용을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이렇다라는 거죠. 네? 자, 여러분 머릿속에 이렇게 정리되셨나요? 자, 그러면 정렬은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합니다. 데이터베이스 쓸 때 요걸 이용해서 우리는 문제 처리하겠습니다. 정렬 대화상자를 열어서 기존에 있던 거 다 보셔야 되고요. 부서명 필요 오른차순 자 데이터죠. 값 그리고 오른차순 정렬을 하는 같은 값이 있다면 기준 추가 이렇게 하시면 위에 게 1차 정렬 여기가 2차 정렬 그 다음 또 3차 정렬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다음에 같은 부수명이 있다면 중형차 필드에 대해서 열에 대해서 문자 값이 데이터 값이 아니라 셀 색깔 색을 이용해서 목록 단추면서 색깔의 이름 확인하시고 클릭 모아서 위쪽에다 두겠다. 그래서 우리가 1차 정렬, 2차 정렬, 3차 정렬 이렇게 표현해 드렸잖아요. 같은 값이 있다면. 그래서 우리 너무나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이런 표현 아시죠?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그게 정렬 개념이에요, 정렬 개념. 이거 이제 기준이 두 개. 하긴 뭐 두 개가 되든 세 개가 되든 다 이제 내용적으로 아실 만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부수명 필드를 오른차순 정렬해서 영업 1부, 2부, 3부, 4부, 5부, 4부까지 정렬되어 있는 거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중형차 필드에 색깔이 있는 게 위쪽에 있죠. 이렇게. 네? 네? 이해하셨습니까? 1차 정렬, 2차 정렬, 대분류, 중분류.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렬 리스트로 갈게요. 자, 교재는 181페이지입니다. 정렬 리스트에서 다음에 지시사항을 찾으시오. 혹시 어, 문제 같이 읽고 계세요? 여러분들 제 화면만 보고 지금 따라오고 계세요? 시험을 제가 보러 가는 거 아닌데요?
문제 읽으세요, 여러분들이. 물론 마음속으로 소리내 읽으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마음속 같이 읽으세요. 왜 자꾸 제 얼굴을 쳐다보고 계시고 제 화면을 쳐다보고 계신지. 여러분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기본은 일단 잘 읽어내셔야 되고요. 그다음 읽으면서 내용 파악을 하시려면 이런 미천이 있어야 내용 파악이 되는 겁니다. 내용 파악 없이 내용 알지도 못하고 내용 파악이 된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자, 정렬 이 시트에서 다음 지상을 처리하시오. 정렬 기능을 이용하여 표일에서 포지션을 공격수, 골키퍼, 미드필더, 수비수 순으로 정렬하고 동일한 포지션일 경우에 타입 기간 셀 색이 RGB 246, 228, 188, 216, 228 값이 위에 표시되어 정렬하시오. 자, 그러면 내용 파악하셨죠? 이렇게 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 기능입니다. 데이터베이스 선택, 데이터의 정렬, 포지션 필드, 값 기준이고 오름차순, 내림차순도 아닙니다. 저렇게 명시가 되어 있다는 건 사용자 지정 목록, 오름차순, 내림차순은 그냥 오름차순, 내림차순에 표현하고요. 저렇게 뭐 데이터가 이렇게 나열되어 있다. 이건 사용자 지정 목록입니다. 그게 비록 우리 눈에 오름차순, 내림차순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새 목록 클릭, 오따 조심하시고요. 엔터, 골키퍼, 골키퍼, 미드필더, 수비수. 이거 추가해서 등록시킵니다. 이거 나갈 때 선택하고 나가셔야 되고요. 확인. 그 다음, 요런 똑같은 값이 있다면, 동일한 값이 존재한다면, 동일한 표준에서 기준 추가 2차 정렬, 가입 기간 필드에 대해서. 이번에는 셀 색이니까, 뭐 시험에 글꼴 색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글꼴 색. 지금 글꼴 색깔은 검정 색깔 계열밖에 없으니까. 셀 색. 그리고 색깔의 이름은 확인을 하시면 되겠죠. 216, 288, 228, 188 모아서 위쪽에다 두겠다. 그리고 확인. 그러면 공격수, 골키퍼, 미드필더, 수비수는 정렬, 사용자 지정 목록으로 정렬되어 있고 같은 값이 있다면 가입 기간에 색깔이 있는 게 위쪽에 표시가 되도록 저장, 시트상에 작업이 끝나면 저장, 컨트롤 S. 자, 정렬 3. 자, 요거는 조금 다른 내용이거든요. 자, 문제 한번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문제만. 풀이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문제만 한번 읽어보세요. 183페이지입니다. 문제 읽었죠? 이해되세요? 자, 지금까지는 우리 정렬의 기준은 즉 위에 있는 레코드, 아래에 있는 레코드를 이렇게 이용해서 한 거잖아요. 지금은 이 내용이 90도 회전된 겁니다. 오른쪽으로. 즉, 무슨 이야기냐면, 이렇게 비교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비교가 아니라, 이렇게 옮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옮기겠다고. 좌우를 옮기겠다고. 위아래를 옮기는 게 아니라, 문제 내용이. 이해되셨어요? 자, 그럼 그 기능이 어디에 있냐고요? 자, 일단, 데이터베이스 선택. 잠깐만요. 자,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식을 하나 바꿔놓고 시작할게요. 자, 데이터베이스 때 기능은 어차피 여기 쓰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기능 안에 이제 어떤 내용들 중에 자, 기본 방향은 위아래잖아요. 그러면 옵션에 가시면 대소문자 구분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보통 기본적으로 이제 위아래쪽 이렇게 설정하는 게 이게 기본값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왼쪽에서 오른쪽, 좌우로 변경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해야 듣기 독해순. 그러면 요렇게 비교한다는 거죠. 요렇게. 요렇게. 묶어서 그러면 뭡니까? 80 내림차순이라 했나요? 아, 저희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해와 독해 듣기 순으로
그러면 확인. 그리고 사용자 지정 목록. 새 목록. 아, 구조는 똑같습니다. 구조는 방향만 틀린 거예요. 방향만. 회화, 오타 조심하시고. 듣기, 엔터. 독해. 추가. 나갈 때 그냥 나가시면 안 돼요. 선택하고 나가셔야 돼요. 방향만 틀으신 겁니다.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자, 확인. 어, 뭐 잘못됐죠? 자, 뭘 잘못했습니까? 어? 잠깐만요.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래서 문제를 잘 읽으셔야 됩니다. 왜 아무도 지적을 안 해주세요? 문제에서 B3에서 D1, 2까지만 가지고 정렬하라 그랬는데. 이해되세요? 자, 다시 할게요. 선택. 여러분들은 이런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별거 아닌데, 뭐 이거는 이제 눈에 보이는 거니까 이제 잘못된 부분을 쉽게 찾을 수 있지만 사소한 건 못 찾을 수도 있거든요. 정말 억울합니다. 짜증날 정도로. 자, 정렬. 그 많은 시간을 투자하셔가지고 옵션, 고선까지 했는데. 그리고 삼행, 답, 사용자 지정 목록에 대화 듣기 있으니까 이제 쓰시면 되고요. 아니면 직접 만드셔야 되거든요. 요거 바뀌는 거 보이세요? 요거 좌우가 바뀐 거 확인하셨어요? 듣기가 이렇게. 오케이. 저장. 그 과거에는 뭐 레코드 단위로 이렇게 바꾸는 게 기본적으로 실게 나왔는데 이게 원래는 이게 이제 필기 문제거든요. 이게 행렬 바꾼다라는 것도. 어, 요즘은 문제가 뭐 똑같은 문제 계속 나오니까 정답률이 높아지나 봅니다. 그러면 새로운 문제들이 계속 생겨납니다. 올해 나오는 유형이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다음. 자, 파일을 또 열겠습니다. 파일 탭에 열기, 찾아보기, 분석 작업 부분화. 아마 이 중에는 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도 있을 것 같고요. 전체 내용이 그렇게 어려운 내용도 아니고. 교재 185페이지. 그 제목이 부분합이죠. 부분합에 대한 설명해드리고 교재에 있는 문제 진행할게요. 특정 필드를 그룹화하여 특정 필드의 요약 집계, 뭐 그룹이라는 용어는 자료의 성격이 같은 것들이 묻겠다. 그러면 같은 자료를 묶을 수도 있고 똑같은 자료를 아니면 성격이 같은 거니까 뭐 끼리끼리 이렇게 뭉쳐 다닐 수도 있고 뭐 그런 건데 어쨌든 같은 자료를 만약에 묶겠다 그러면 무슨 기능이 필요하냐면 정렬 기능이 필요하고요. 보통 이제 뭐뭐 별 이런 표현이 나오면 같은 자료들끼리 묶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별 안에. 네? 그게 뭐 그룹이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고 나중에 뭐 또 다른 의미로 조건이 될 수도 있고 뭐뭐 돼야 잘 체크 별이라는 용어 잘 체크해 두세요.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용어입니다. 별. 묶거나 그룹이 되거나 조건이 되거나. 그다음 요약 정보는 뭐 앞에 사고 왔으니까 넘어가고요. 그러면 이 기능도 자, 이 기능이 보면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긴 한데 딱 이 용어 설명드리면 되지 않을까? 혹시 소개 총계라는 용어 들어보셨죠? 그게 엑셀의 부분합 기능입니다. 그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끼리끼리 뭉쳐져서 밑에 소개 한번, 맨 밑에 총계 한번 이렇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 개념이니까. 근데 이 녀석의 이제 엑셀상에서 이 기능은 이것도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 기능. 데이터베이스. 자, 그러면 이걸
자, 예를 들어서 지금 학과별 기본 영역에 학계를 많이 표시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합이라는 기능이 있어. 자, 그러면 일단 학과별이니까 관심이 학과에 있습니다. 학과. 별 잘 체크하시고. 자,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자, 부분합 기능은 이렇게 적용합니다. 데이터베이스 선택, 데이터의 윤곽선 그룹의 부분합, 여기 있습니다. 부분합 기능. 클릭. 그리고 요 의미 잘, 여기 있는 내용들 잘, 의미 잘 파가서요. 지금 특히 요거, 화면에 보이는 대로 학과 필드를 화면에 보이는 대로 같은 것들끼리 묶겠다. 학과 필드 데이터에 대해서 화면에 보이는 대로 같은 것들끼리 화면에 있는 표시되어 있는 상태에서 같은 것들끼리 묶겠다. 그다음 무슨 일을 할 거고요? 자, 부분합을 계산할 항목, 계산할 필드명입니다. 아까 데이터베이스는 필드 단위로 작업이 이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다음 기본 영역, 그러면 나머지는 체크 해제. 그리고 사용할 함수 합계계수 평균 최대값 최소값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면 되고 뭐 합계값을 나타냅니다. 자, 데이터 아래 요약 표시 요 옵션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확인. 그러면 이게 제대로 된, 자, 이게 요약이라는 게 합계입니다. 합계. 즉 소개를 의미하는 건데 이게 정확한 소개가 맞아요. 학, 요약이 합계를 의미합니다. 이게 정확한 소개가 맞냐고요. 유아교육 소개라 그러면 유아교육 소개가 한 번만 딱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 다음에 그게 소개 아니냐고 개념이. 정보통신 소개 딱 한 번만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건 의미 없는 쓰레기 정보거든요. 의미 없는 데이터라고. 그러면 데이터, 자, 총계까지 나와 있는 부분합을 적용시키고 나면 총계까지가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요만큼. 지금 선택되어 있는 이만큼. 여러분들 화면에. 그래서 부분합을 기능을 의미 없는 자료니까 없애버려야 되겠네요. 지우러 갑니다. 부분합 지우는 거 따라두세요. 윤곽선 그룹의 부분합 범위 설정하시고 모두 제거. 자, 그러면 의미 있는 소개 정보가 나오려면 선행이 뭐가 돼 있어요? 부분합을 기능을 적용하시기 전에 뭐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요? 같은 합박끼리 뭉쳐져 있어야 된다고. 그러려면 무슨 기능이 필요하죠? 정렬 기능이 필요하겠죠. 관심의 대상이 되는 합과 필드가 정렬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렬하가 데이터베이스 이용하는 거예요. 자, 데이터베이스 선택, 정렬, 그리고 합과 필드에 대해서 값 기준이고, 뭐 오름차순이나 내림차순 아무나 합시다. 오름차순. 아, 잠깐만요. 아, 내림차순 할게요. 내림차순. 내림차순. 확인. 그리고 나서 이제 뭐 한다고요? 부분합을 이용한다. 부분합도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 기능입니다. 그러면 자, 다시 한번 더 설명드릴게요. 화면에 보이는 대로 같은 학과끼리 묶어서 합계 계산을 할 것이며 계산 항목 어떤 필드, 기본 영역 필드에 대해서 또 데이터 아래 요약 표시 다시 한번 더 체크하시고요. 그러면 데이터 아래의 요약 표시 됐습니까? 데이터 아래의 요약 표시, 데이터 아래의 요약 표시. 현재 보이는 이 요약은 합계값을 의미합니다. 기본적으로. 자, 오케이. 그리고 자, 지우는 거 설명이 됐죠. 그 다음에 오른쪽 행머리 걸, 자, 여기 숫자로 나와 있는 행머리 걸 보이세요? 여기 왼쪽 편에 무슨 영역이 보이네요. 요만큼. 집중 안 하시고 왜 딴 거 하고 계세요? 응? 자, 그 뭐, 여러분 뭐 하고 계신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분명히 딴 거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제하고 지금 타이밍이 안 맞잖아요. 자, 여기를 윤곽이라 그러는데 이 영역을 윤곽. 그리고 요 회색선을 윤곽선이라고 그러고 이 윤곽선은 데이터의 범위를 이야기합니다. 데이터. 요만큼. 점점점점 찍혀 있는 요 범위.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는 축소, 마이너스는 축소, 플러스는 확대, 확장, 뭐 그렇게 표현하고요. 그다음 위에 보이신 여기를 수준 표시라고 합니다. 뭐 용어만 좀 체크해 주세요. 실기는 뭐 그냥 부분함만 잘 사용하시면 됩니다. 됐어요?
그리고 자, 그러면 우리 교재의 내용을 다루시기 전에 데이터베이스 선택. 부분합 기능 없애는 거 어떻게 없앤다고? 자, 이거 지우셔야 됩니다. 우리 교재 인제 내용 진행하려면. 그리고 모두 제거. 자, 데이터를 요약 표시까지 설명드렸고요. 모두 제거하시면 자, 이제 우리 교재에 있는 문제 진행할게요. 부분합 기능을 이용하여 배웠죠? 기본적인 거. 소양 인정 포인트 현황표에서 그림과 같이. 자, 그림과 같이라는 표현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림과 같이. 학과 별, 학과 별, 별이 나왔네요. 관심의 대상이 되는 필드입니다. 학계의 최소가, 이 학계라는 건 요약 정보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고, 여기입니다, 여기. 데이터를 이야기합니다, 데이터. 여기 표에 있는 학계, 요거, 용어. 학계의 최소값을 계산한 후 기본 영역, 인성봉사, 교육 훈련의 평균을 계산하죠. 자, 부분합을 이용해서 요약 정보가 최소값 정보가 나와야 되고 평균값 정보가 나와야 되고. 자, 정렬은 학과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하시오. 최소값 평과 평균은 위에 명시된 순서 처리하시오. 자, 일단 여기까지만 읽고 진행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겁니다. 자, 내용 파악을 해보면 여기 이렇게. 그러면 부분합이라는 기능을 적용시키기 이전에 정렬이 되어져 있어야 된다. 데이터베이스 선택, 정렬, 학과를 정렬하겠다. 값 기준이고 문제에서 오름차순 정렬하라고 했죠. 오름차순 정렬을 하고 관심의 대상이 되는 필드가. 그런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정렬을 하시는데, 자, 윤곽선 그룹의 부분합 기능을 이용하여 화면에 보이는 대로 학과를 묶어서 합계의 최소값이니까 이건 합계 정보가 아니고요. 여기는 합계 데이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필드명. 그래서 밑에 보이는 합계만 체크, 나머지는 체크 해제. 그리고 최소값 정보를 표시할 것이며, 자,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걸 좀 설명드릴게요. 새로운 값으로 대치. 자, 일단 확인. 요렇게. 자, 그리고 나서 또 다른 평균이라는 요약 정보를 한번 더 나타내어라. 부분합 기능을 한번 더. 자, 정렬은 이미 되어져 있기 때문에 부분합을 통해서 뭐 평균 요약 정보를 나타내서 정렬은 이미 관심이 대상이 되는 학과는 정렬이 되어져 있으니까 굳이 다시 한번 더 정렬할 필요는 없고요. 자, 부분합 기능을 한번 더 적용을 시켜서 화면에 보이는 대로 학과를 묶어서 이번에는 평균 정보를 볼 것이며, 무에 대한 계산 항목 필드는 뭐 기본 영역, 인성봉사, 교육 훈련에 대한. 학계는 체크 해제하시고. 자, 제 화면 봅니다. 이제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옵션이 체크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최소값 정보는 사라지고 평균 정보가 이 자리를 차지합니다. 대치 체크되어 있습니다. 자, 확인시켜 드릴게요. 확인. 이렇게. 근데 우리가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뭐라고요? 두 개가 동시에 나타나야 된다 그러죠. 그 다음에 문제에 보면 또 최대값, 평균 위에 명시된 순서가 있으면 최소값이 밑에 나오고요. 그 다음 평균이 위에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처리한 게 위쪽에 올라가거든요. 자, 그러면 부분합 기능 없애는 방법 아셔야 됩니다. 데이터베이스 선택하시고 부분합 창을 여시고 제거하시고 처음부터 다시 할게요. 자, 정렬은 되어져 있으니까 부분합만 다시 합시다. 데이터베이스 선택, 부분합. 이제 아는 건다. 자, 그 다음 아까 학과 보이는 대로 학과를 묶어서 최소값 정보를 표시할 것이며 뭐에 대한 학계에 대해서만. 자, 이게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고요. 그래서 처음 부분합을 나타내실 때는 부분합 정보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값을 대치라는 옵션이 체크되어 해제되어 있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없으니까. 근데 이제 두 번째 나타내실 때는 자, 부분합 화면에 보는 학과를 묶어서 평균 정보를 나타내면 기본 영역, 인성봉사, 교육 훈련, 계산 항목 필드에 대해서 학계 체크 해제. 이때 주의사항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게 체크 해제되어 있어요. 그래야 기존에 있던 정보를 남기고 평균 정보가 여기 나타난다. 그리고 순서대로 최소값 나중에 설정한 게 위쪽에 평균. 문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면 자, 저장. 일단 그다음 세 번째 삼각형 가겠습니다. 기본 영역의 평균 소수 자릿수는 소수야 한 자릿수는. 자, 여기 데이터를 확인해 보면 일단 화면상에 일단 보이는데 수식에 의해서 나온 결과값이네요. 서브 스타일 뭐 신경 쓰지 마시고 서브 스타일. 자, 이게 부분합이라는 함수명입니다.
자, 근데 화면상에 지금 기본 영역의 평균값은 여기 네 군데잖아요. 근데 소점 자릿수가 다 틀리죠. 저걸 한 자리로 맞추라는 거니까 원래 가지고 있던 저 내용이 형태가 바뀌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무슨 기능? 원본의 데이터는 그대로 유지한 채 화면상에 나타난 꼴을 바꿉니다. 자, 네 개의 셀 선택하시고 무슨 기능? 표시 형식 기능. 뭐 물론 아직까지 익숙하지 않겠죠. 근데 제 수업 엑셀 수업 끝날 때쯤 되면 아마 머리에 내리에 박혀져 있을 겁니다. 여기 우리 소점 자릿수 조정하신 거 기억나세요, 이거? 지난주에 알아서 적당히 끝났어요. 문제풀이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이거 기억하라고 그랬죠. 그림과 같이. 그림과 같이라는 표현이 있다는 건 문제의 그림이 주어진다는 거고요. 그러면 저희들 화면과 문제에 주어진 그림을 비교하셔야 됩니다. 마무리. 그래서 그림과 똑같이 나와야 됩니다. 다른 점 보이세요? 네? 다른 점 찾았어요? 어디가 다릅니까? A열의 사이즈가 다르죠? 그러면 열너비 조정을 하셔야겠네요. 왜? 밑에 이거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경계에다 포인트 두시고 열너비 조정 더블 클릭 따닥 저장 됐습니까? 전체 설명 다 끝난 겁니다. 이제 이렇게 하시면. 자, 그 다음 167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시트명 부분합 2. 저희들 교재는 187페이지 문제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부분합 기능을 이용하여 이제 부분합 기능 이해하셨으니까 상공문화센터 수강 현황표에 그림과 같이 구분별로 수강료의 평균 모집인의 학교를 계산하시고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게 뭐뭐별 구분 필드네요. 별. 그럼 이 녀석이 정렬되어져 있어야겠군요. 그래서 첫 번째 삼각형에 정렬한 구분을 기준으로 오름차순하고 같은 구분이라면 수강률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하시오. 자, 일단 잠깐만요.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게 구분 필드였습니다. 그래서 구분 필드가 1차 정렬이 되어져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따라서 뭐 2차 정렬, 3차 정렬 오시는데 일단은 지금 관심의 대상이 되는 건 구분입니다. 구분이 1차 정렬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맞춰서 지금 되어져 있죠. 그 다음 부분합을 통해서 평균 정보 계산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합계 정보 계산하셔야 됩니다. 그게 문제의 내용이었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렸던. 그 다음 두 번째 삼각형 부분합 실행 결과는 나타나는 땡땡 요약을 땡땡 합계의 형태로 표시하시오. 이건 뭐 처리가 되고 난 이후에 자, 그 다음 평균과 합계는 위에 명시된 순서대로 처리하시오. 순서대로 평균 처리 그 다음 합계 처리 그렇게 해서 먼저 한 평균이 아래쪽 나중에 한 합계가 위쪽 그렇게 나타나도록. 자, 그러면 일단 부분합이라는 기능을 적용시키기 이전에 관심의 대상이 되는 부분이 정렬되어 있습니다. 정렬이 안 되어 있네요. 데이터베이스 선택, 데이터의 정렬. 자, 그 다음 열 필드, 구분 필드에 대해서 문자값 기준이고 오름차순 정렬. 자, 요게 1차 정렬, 관심이 대상이 되는 게 1차 정렬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기준 추가 하나 더 있죠, 문제. 뭐 그건 뭐 이 문제에서는 크게 뭘 좌우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문제 나와 있으니까 순서에 따라가시고요. 수학료 필드를 기준으로 숫자값 기준이고 내림 차순 정렬하라. 이제 그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확인. 그래서 부분이 이렇게 끼리끼리 뭉쳐져 있다. 오케이. 그럼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부분합 기능을 적용하세요. 그리고 그룹화 항목 화면에 보이는 대로 구분을 묶어서 화면에 보이는 대로 이게 정렬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 여러분들 앞에 보세요. 이게 정렬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화면에 보이는 대로 같은 자료끼리 묶어서 수강료의 평균을 계산하는 수강료 필드 항목 계산 항목 필드에 대해서만 나머지는 체크해제 그리고 평균 값을 계산하겠다. 처음 부분합을 나타내실 때는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옵션이 체크되어 있든 해제되어 있든 아무 상관이 없다. 확인. 그 다음 한 번 더 적용하셔야 되죠. 뭐 정렬은 되어져 있으니까 그대로 두시고 부분합 기능을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선택 유지한 채 윤곽선 그룹의 부분합 기능을 한 번 더 적용한다. 화면에 보이는 대로 부분을 묶어서 모집 인원의 합계를 계산하겠다. 모집 인원 계산 항목 필드 나머지는 체크 해제 한 개만 그리고 사용할 함수는 합계 정보를 사용하겠다. 이때 주의사항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새로운 값으로 대치.
체크해 주세요. 그래야 기존에 있던 정보를 유지한 채 새로운 정보가 누적이 되어서 화면에 나타난다. 하고 끝인가요? 그림과 같이라는 표현이니까 그림과 비교하셔야 되고, 그 다음 또 비교했을 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삼각형 처리 안 하셨죠? 자, 방금 제가 기본 설명을 드릴 때 성인 요약, 요약 요약, 초등 요약, 이 요약이라는 게 뭘 의미한다고요? 기본적으로 합계값을 의미합니다라고 설명드렸죠. 여러분들은 이제 부분합을 배웠으니까 저 요약이 합계를 의미하는 걸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엑셀을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자료를 봤을 때 요약, 무슨 정보를 이야기하죠? 개수예요. 최대값이에요, 최소값이에요, 평균이에요, 합계예요. 명확하지 않죠? 그래서 저걸 바꾸라는 이야기입니다. 합계로. 자, 그러면 데이터를 이렇게 쭉 셀을 쓰고 확인을 해보니까, 셀에 있는 내용하고 수식 이미지 내용 똑같네요. 그럼 이거 셀에 있는 데이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데이터 수정, F이나 더블클릭 수식 이미지를 이용한다. 못하죠, 씨.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지금은 개수가 적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요약을 바꿔야 될 요약이 몇 개 있다고 한 100만 개쯤 있으면 이렇게 하는 게 틀린 건 아니지만 비효율적이고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귀찮고 불편하다. 틀렸다가 아니라. 그래서 컴퓨터의 기능 중에 찾기란 기능이 있고요. 엑셀에도 그런 찾기란 기능이 있습니다. 홈 탭에 편집 그룹에 찾기, 바꾸기. 여기 찾기 바꾸기. 그래서 우리는 지금 바꾸기라는 기능을 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화면상에서 찾을 내용, 요약, 바꿀 내용, 합계. 그러면 우리가 이걸 찾아서 바꿀 때 한 개씩 한 개씩 찾아서 바꾼다. 그럼 요거잖아요. 요거. 요것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바꾸시면 되고 찾아서 바꾼다. 찾아서 바꾼다. 이런 식으로. 근데 뭐 모든 걸 다 그냥 한꺼번에 다 바꾸고 싶다 그러면 모두 바꾸기 이용하시면 되겠죠. 클릭. 지금 남아있는 두 개가 바뀌었죠. 그리고 닫아주세요. 저장.